교수님, 이곳이 교수님이 태어난 동네예요? 네. 그렇죠. 여기 앞에 보이는 저 철당간이 네. 1200년 전 고려시대에 네. 만들어진 철당간인데요. 네네. 이 자리가 용두사라는 절이 있던 터예요. 지금 이제 절이 없으니까 용두사지 철당간이라고 하는데 네. 바로 여기서 100m 왼쪽이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이 자리는 청주극장짜리고 왼쪽은 현대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극장가였던 데인데 이 일대에서 지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네. 좀 느낌이 다르죠. 이제 사는 거는 태어난 다음에 여기서 또 한 200~300m만 가면 되는 도로변에 네.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고 아버님이 사진관을 하면서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다녔죠. 아버님께서 요 앞에 있는 중앙공원 앞쪽에 청주사진관이라는 사진관을 하시다가 요 근처 시내 중심가로 다시 이사를 오면서 다시 사진관 자리를 짓고 그런 다음에 현대사진관이라는 사진관을 개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진관집 아들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교수님은 아버님이 사진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사진관을 경영하면서 네. 아버지가 전국 사진 촬영대회도 나가시고 나면 꼭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모델로도 여러 번 섰어요. 우심천에서 노는 장면을 아버지가 촬영을 하고 또 경주까지 포항까지 가서 촬영을 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진관에 대한 또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 않았나 이 생각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버지는 지가 장남이기 때문에 사진업을 시킨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너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라. 근데 나는 사업가가 되는 것보다 예술 쪽에 관심이 그때 모락모락 싹이 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안 했지만 점점점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 가서는 또 대학을 가는 미술대학을 간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했죠. 참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지요. 금수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흙수저로다가 추락하는 그러한 시기를 거쳤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 사업이 떠들게 된 게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1학년, 2학년 되면서 원양어선이 선박이 아니라 원양어선 사업을 한 게 충무하고 포항 아파트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원양어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원양으로 멀리 나가는 고기 잡는 배. 큰 사업을 한 거죠. 어선 사업이죠. 그러니까 원양 사업. 근데 뭐랄까 아버지 친구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전부 다 집에 건물이고 뭐고 부동산이고 다 잡혀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다 망하는 바람에 또 부도가 나고 또 아버지는 막 그냥 구속이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식들이 나는 5형제의 장남인데 동생들 공부하던 동생들 다 제대로 공부를 못 시켜야 되고 어렵게 돼가지고서 다 서울로 전국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시기가 있었죠. 그게 결국은 화가라는 직업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삭히고 풀고 또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그림밖에 없었어요. 딴 걸 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저 집이 우리 집이었었어요. 아버지가 저쪽에서 중앙공원 앞에서 청주사진관 하다가 일로 이사 와서 현대사진관을 개업을 다시 한 거야. 저 에스테틱 써 있는 데가 내 공부방이었었고.
철당간에서 200m밖에 안 되고 충북도청 정문에서 200m밖에 안 되고 이 청주의 가장 중심가고 인도가 있던 데는 유일한 곳이 여기가 청주에 인도가 있는 아스팔트와 인도가 있던 도로는 딱 이 도로밖에 없었어요. 이게 내가 어려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장했던 이 동네예요. 이게 여기는 내가 초중고를 다닌 데이기 때문에 성장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 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다 흩어질 적에 여기서 흩어졌으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이런 애환이 있는 곳입니다. 참 다시 봐도 옛날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죠. 학교가 들어오는 정문서부터 형태가 바뀌고 들어오니까 기억에 나는 거는 요 나무가 그 당시 조그만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네. 내가 중학교를 다니던 65년 전에 네네. 이 교정에 이 나무 하나는 그때부터 있던 나무네요. 네. 완전히 노송이 돼가지고 느티나무인데 까치집이 잔뜩 해집을 둥지를 틀고 있고 2층 건물이었는데 지금 4층으로 완전히 다른 건물이 됐어요. 네. 정문서부터 다 바뀌어가지고 너무 낯설지요. 세월이 만큼 많이 흘렀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건 저 청중이라고 하는 학교 교표 마크는 디자인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참 태우기가 펄렁거리면서 보기 좋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예. 자연과 그림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처음에는 자연과 그림이 반대편에 있는 건지 알았어요. 네. 근데 자꾸만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에 와서는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내가 나이가 먹고 이제 살 날이 적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이 내 품이다 생각하고 그림 자체의 이미지나 색상과 구조를 자연과 대칭되는 게 아니라 자연과 호응을 하는 자연적 형태는 아니지만 자연의 본질이 그대로 옮겨지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인 자신도. 이 학교가 네네. 1959년에 내가 입학을 했어요. 아, 네. 몇 년 전이요. 그러면 아, 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교수님. 그래서 59년 1학년, 네. 60년 2학년, 61년 3학년 된 거죠. 아, 그러니까 59년에 입학해서 60년에 2학년 때 그때가 4.19가 일어나는 해예요. 네, 네. 그때 내가 이제 청주 중학교를 들어와서 미술부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교수님, 여기가 미술실이네. 교수님은 미술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사진 이미지를 보고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2학년 때 네. 엄재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실 적에 미술부를 들어오고 바로 이어서 이건옥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원래 청주 교동초등학교에 우리 누님의 선생님이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네 참 저 그림도 잘 그리고 하는데 우리 미술반에서 본격적으로 해. 네. 해서 이건옥 선생님이 더 권장을 했죠. 그래서 미술부 활동을 한 게 이 평생 참 작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와, 진짜.
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갔네요, 교수님. 글쎄,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주제의 그림인데 이게 하나의 모사화 작업을 지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수님 중학교 때 정말 뭐 좋아하는 작가나 화가분이 계셨었어요? 그때는 뭐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전문 지식은 없었고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피카소, 뭐 고흐 이런 정도는 알았지만 네. 아버지가 유명한 사진가였었기 때문에 네네. 아버지 작품이 제일 좋았죠. 그렇게, 아버님한테 예, 영감을 제일 많이 받으신 영향을 것 같아요. 받았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예. 교수님, 그때 그림 학교 다닐 때 그릴 때 그 친구들은 누구 있어요? 그때 중학교 때 미술반 4인방이 있었는데 나하고 네. 박인서라는 친구하고 이원구라는 친구하고 네. 한이환이라는 친구하고 이렇게 4명이 중학교 미술부였어요. 교수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뭐 대부분이 풍경화죠. 가끔 이제 정물화도 했는데 청주 근교 중앙공원이든지 그리고 심천변이든지 또 학교 교정 멀리는 뭐 송리산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 등등 그림을 그리면서 성장해 간 거죠. 그 그림은 그때 당시 그렸던 것 중에 저 그림은 정말 다시 보고 싶다, 그런 뭐 애착 가는 그런 풍경이나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는데 네. 그 그림이 제가 안 가지고 네. 있어요. 그 그림이 비 오는 날의 풍경을 그린 건데 예. 청주 시내 번정통에 비 오는 날의 풍경을 그린 게 너무 좋았는데 그 그림을 내가 선물을 했거든. 우리 아주머니한테. 네. 아주머니 집에 가지고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너무 아쉬운 아깝겠다. 그림이죠. 아깝겠다. 예. 그때 당시에 상도 많이 받으셨던데요? 중학교 때는 이제 그림이 시작할 때라 전국대회에서 뭐 입선 이런 정도 했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부 활동을 했죠. 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중고등학생 사생대회가 홍익대학 주최로 있는데 거기서 2학년 3학년 때 연이에 특선을 해가지고 미술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도시와 그림은요? 현대미술은 도시의 모습을 그린 거로 생각했거든요. 도시라는 단어가 시티 아닙니까? 시빌리제이션이라는 개발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시티라는 것이. 그래서 현대미술은 자연에서 뽑아낸 인공적인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자연 세계에 가깝게 그림을 접근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워낙 좋은 명당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미술관을 이곳에 2009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고 난 다음에 미술관 등록 심사를 받아서 한국박물관 미술관의 협회관으로 승인이 난 것은 201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미술관 개관하고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왜 쉐마 미술관이라고 이름을 졌는가 하면요. 쉐마라는 저 샘이 보이죠? 저 샘을 제가 여기서 복원을 시켰어요. 여기 샘이 있던 흔적이 있길래 그걸 발굴해가지고 복원을 시키면서 이 쉐마라는 단어가 라틴어의 고대에는 창조하다는 거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바로 창조의 샘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쉐마 아트 뮤지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오늘날 이때까지 정말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의 창조의 정신이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뒷받침을 하고 제 자신 역시 작품 활동에 혼심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우물 안에 보이죠? 네네. 물 들어있는 거. 와, 신기하다. 여기가 샘이었던 데를 없어졌는데 내가 복원을 시킨 거예요. 미술관에 네. 오래간만에 왔죠? 네, 오랜만이에요. 자주 와야지. 현대미술을 하는 일이 좋은 미술관이 어디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시는 쉐마 아트 포럼 희원들 전시예요. 약 한 2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초대 작가도 포함해서 희원하고 같이 하는데 매년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특별 기획전으로 이렇게 한 해 건너기도 하고 매년 하기도 하는데 오래간만에 쉐마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 작가 작품인데요. 임수 작가는 퍼포먼스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드로잉 작업을 주로 하는데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드로잉이에요. 여기에서도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것 같은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69년 제18회 국전 때 출품해서 입선한 작품이에요. 이게 저긴 저 작품이에요. 저 작업할 적에 완성 거의 다 됐을 적에 찍은 사진이 이 작품입니다. 참 감회가 깊은 작품이에요. 아, 오래됐네요. 69년도면. 교수님, 생활은 어떠셨어요? 대학 때, 그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라고 고생 많이 했죠. 장학금을 사고 탔으니까 네. 수석장학생으로 장학금 면제가 됐으니까 학교는 다닐 수가 있는데 그림 그릴 돈이 있어야죠. 재료를 샀을 게 있어야죠. 밥을 먹을 돈이 있어야죠. 그 돈을 벌어야만 됐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서는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옛날 사진업을 부활하려고 막 그때 고생할 때인데 그게 쉽게 안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정교사부터 학원 강사 이런 등등을 많이 했는데 그 유명한 이봉산 교수님이 그 서울로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그 인사동에서 아카데미 미술 학원이라고 학원을 운영하는데 거기 입시반 강사로 날 채용해서 그 강사를 하고 있었죠. 1학년 입학해서는 기초실기만 주로 했죠. 근데 2학년 때 그 유명한 하종현 교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네. 그때 우리가 20대 초반 때 30대 초반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작가 활동을 하는 교수를 만나서 그 교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대상을 보고 그리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새로 자기가 구조를 만들고 컴포지션을 하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속에서 꺼내는 거구나. 창작적 구조를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2학년서부터 바로 비구상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추상 표현주의를 했는데 나는 기하학적 구조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기하학적 구조로 일찍이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 그렸는데 아주 잘 그렸다는 소리도 듣고 또 동경 유니버시아드 올림픽 기념전이 있었는데 그때 공모전에 내서 입선도 하고 또 뭐 그렇게 뭐 그런 재능을 인정받고 3학년, 4학년을 올라가면서 계속 본격적인 추상 작업을 하고 기하학 추상의 그 재능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이 뭘 말하는가 하면 국전을 반대하는
국전은 모방 예술이다. 창의적인 예술로 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한국일보사에서 장기영 사장이 만든 것이 한국미술 대상전이에요. 국전이 대통령상이 상금 150만, 200만 원 줄 적에 한국미술 대상전 대상 작가가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할지게 그게 1970년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을 졸업하고서 열심히 군대 가기 전에 그 작품을 꼭 와서 내고 가야 되겠다 해서 출품을 했는데, 그때 김한기 씨가 바로 어디서 내가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야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타이틀로 대상을 탄 거예요. 그리고 박서보, 그 유명한 박서보 교수가 우수상을 타고, 김재관은 입선자 30명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작품의 연작으로 최근에 다시 만든 게 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 작품이 지금 저 작품 원작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5월 말인가 6월 말까지 전시를 하고 있어요. 반년 동안 작년부터 했는데, 그래서 기하학적인 작가로 가는 하나의 운명을 저 그림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림은 평면만 보이잖아, 앞에만. 그게 회화의 장점이어서 큰 단점이에요. 입체가 없잖아요. 앞면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다 보이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평면을 깨트려가지고 뒷면에서 나온 색채가 앞으로 빠져나오게 해서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그러한 이 탈회화적인 회화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회화를 만들려고 한 것이 지금 이 작업입니다. 교수님, 사람과 그림은요? 사람과 그림은 자연을 신이 만들었다면, 그림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티스트가 만드는 거예요. 아티스트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창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이 창조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시민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티스트라는 말은 거기에는 창작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아티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아티스트는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기뻤을 때가 뭐 많이 있었죠. 크기가 다를 뿐이죠. 어떤 거는 엄청나게 크게 폭발적인 원자탄 같은 기쁨도 있고, 어떤 건 소소한 기쁨도 있고. 근데 소소한 기쁨이라고 작은 거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그때는 아름다운 거고, 큰 기쁨은 큰 기쁨대로 또 즐거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자기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그 가치가 따로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서 완성했을 때 기쁨 뭐 대단하죠. 그러나 저희 큰 작품마다 요즘 작은 작품을 하거든요. 근데 작은 작품이 얼마나 어려운지, 큰 작품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작품은 또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쁨이 작다고 해서 기쁨이 작은 게 아니라 그 작은 것 속에 작은 기쁨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집에 와서 평소에 그런 말 하지도 않던 마누라한테 또 칭찬받을 적에 또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항상 어디든지 있는 거고, 그 가치를 내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림을 그리면서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보다 이게 내 작품의 마지막 작품이 될 줄 모른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작업을 해요.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죠. 이 하얀 캠퍼스가 아주 아무것도 없는 막연한 세계 아니에요. 이 막연한 세계에 늘 도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또 전달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 캠퍼스는 항상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주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 다음에 그 고생을 하고 나면 잘 가꾼 논과 밭에 농작물이 잘 이루어지듯이 잘 내 에너지가 투자되고 나면은 이 하얀 캠퍼스가 나한테 어마어마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대하고, 그러면서 또 이 캠퍼스가 배반하지 않게끔 내가 최선을 한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이 캠퍼스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운명이다. 운명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